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어때요? 처음에 여기 누워있다가 새소리를 듣고 바로 이렇게 새가 날아가고 숲속에 있는 게 바로 머릿속에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발자국 소리 듣고 선생님 움직이시는 게 바로 상상이 되고 그게 이렇게 떠오르는 걸 보면서 아, 머리가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작동을 하는구나 그런 게 한번 느껴져서 좀 신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산 저 위에 평상에 앉아 있으면서 눈은 파리같이 생겼고 몸은 벌같이 생긴 조그만 날파리 같은 게 계속 주위를 돌아다니는데 이게 눈에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귀에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꼬리는 벌처럼 생겨서 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덩치가 커요? 아니 크진 않아요. 근데 날개 소리가 엄청 크고 그래서 엄청 계속 약간 짜증나는 감정이 올라와서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는데 너무 거의 근 30분 이상 1시간 이상을 돌아다니고 계속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고 아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선생님 평소에 이제 동영상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생각을 해봐서 아, 내가 얘를 왜 이렇게 짜증을 내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소리가 싫은가?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녹음기를 켜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내가 싫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얘가 벌이 아니고 내 몸에 앉았을 때 이 기어오르는 느낌이 싫었는데 누가 만약에 풀로 이렇게 간지르는 느낌이라면 내가 그래도 싫어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생각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앉아있어도 조금 아까보다는 짜증이 덜 나고 그래서 그냥 안 잡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잠깐 또 들었었는데 근데 또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는 또 이제 다른 벌레가 왔다 갔다 하니까 또 반사적으로 또 잡고 싶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고 이거는 이제 경험이라기보다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머릿속으로 제가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된 건데 선생님이 그 우주가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한다 이 말씀이 제가 완벽하게 이제 이해가 안 돼서 계속 그거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산을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었는데 뭐 특별하게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뭐 느껴지는 것도 없다가 문득 이제 구름을 보고 아 구름이 이렇게 손에 만져질 것 같고 이렇게 모양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어렸을 때 거의 초등학교 때쯤에 이제 한계령을 부모님이랑 하면서 휴게소를 들렸는데 안개가 자욱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게 구름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엄청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을 속에 들어가서 보면 그냥 안개일 뿐이지 멀리서 보면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결국 들어가면 안개구나. 그래서 아 그런 생각이 또 들면서 아, 내가 지금 산을 보고 있지만 이 큰 덩어리를 보고 있지만 결국은 이건 하나하나의 나무로 이루어진 거고 그 나무도 결국에 하나하나 보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 몸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듯이 이 나무도 계속 들어가다 보면 결국 가장 작은 입자로 될 거고 그 작은 입자라는 것도 물리학에서 알려진 대로 이제 파동성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럼 파동이란 또 뭘까 이제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다가 이제 에너지나 힘이나 뭐 빛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빛은 물리학에서 전자기 파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전기자기는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물리학에서 말하는 우주에 4가지 힘이 있는데 뭐 중력, 전자기력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기라는 것도 결국 중력과 같은 힘 이런 성질일 것일 것 같은데 중력이라는 거는 물리학에서는 공간의 휘어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형태가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그 작용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 전자기도 그러니까 빛이나 파동이나 결국 다 공간의 휘어짐이든 어떻든 이런 작용이고 결국 입자가 그런 작용이라는 소리고 이제 거꾸로 또 확대해 나가면 세포나 나무나 산이나
인체나 모든 게 다 결국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이런 작용이라는 게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물질이란 것도 우리가 감각기관에 의해서 이렇게 인지되니까 내가 이걸 덩어리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다 그런 허상일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에너지나 힘이나 공간의 휘어짐이나 뭐 작용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는 같습니다. 근데 이게 머리로 이제 정리가 된 거지 제가 이제 체험으로 된 건 아니라서,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도의 삶이고 성장 상태고 이런 걸 이제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해보고자 이제 계속 그냥 걷기도 해보고 해봤는데 끊임없이 제가 생각에 딸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항상 말씀하시듯이 계속 소리도 지금 듣고 있고 계속 내 발자국의 감각도 있는 상황인데 왜 그걸 온전히 느끼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계속 생각에 제가 딸려가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명상을 하다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이렇게 고요해지고 이제 심장 박동이 저절로 느껴지고 그때 이제 나라는 생각도 잘 안 들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나라는 생각도 없고 그냥 현재에 느껴지는 것 그대로 이렇게 느끼는 상태인가?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는 이렇다 할 경험을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내쉬게 봅시다. 우선 마지막 거꾸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마지막 예전에 심장의 박동 소리라든가 그런 것이 분명히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이 도라 이름하는 그런 것인가 그랬죠. 근데 오늘 그 어떤 도라 부르는 어떤 경험 상태 그런 것을 경험해 보고자 했는데 끊임없이 생각에 끌려가더라라는 거죠. 예. 자, 끊임없이 생각에 끌려간다. 끊임없이 생각에 끌려가는 뭐가 끌려가요? 뭐가 끌려가요? 자, 도란 생각에 끌려가는 그 같은 그러함이 알아지는 그 상태가 도예요. 자, 그러니까 도라는 어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 도라 이름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도라 이름하는 것은 알아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에 자꾸 뭔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알아지는, 빨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꾸 빨려 들어가면 도가 아니고 빨려 들어가지 않아야 도라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것이 알아지는, 그 알아짐이라고 하는 이 알아지는 상태가 도예요. 알아지는 내용은 빨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알아지는 내용은 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전에 가령 어떤 맥박이나 심장의 고동소리가 분명히 들린다, 심장 고동소리가 들리고 그런 것이 분명히 들리고 안 들리고 이것은 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심장 고동소리가 분명히 들리면 들림이 알아지는, 들린다는 사실이 알아지는 알아짐이라고 하는 그것이 도예요. 그것이 도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심장 박동소리가 안 알아지면 뭐가 알아져요? 생각에 끊임없이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 것이 알아지죠? 그럼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알아지는데 끌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심장 박동소리가 분명히 알아지고 안 알아지고 이런 건 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내용적인 것은. 자, 어떤 것이든 알아짐이라고 하는 알아지는 그 상태, 이게 도예요. 거기에 대해서 가령 뭐가 끌려 들어가요? 끌려 들어가는 것은 뭐가 끌려 들어가죠? 생각이 끌려 들어가면 뭐가 끌려 들어가죠? 응? 표현을 하자면 이제 나라는 착각을, 그것이 자꾸 알아지는 거죠. 알아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실 같은 착각이나 그게 관심이라는 것일 뿐이죠. 그렇게 일어나고 그렇게 작용되면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알아지는, 그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도라 이름하는 거예요. 도란 뭐냐? 알아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나니 남이니 도니 도가 아니니라고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 내용은 그냥 알아진 그냥 그대로 자 이쪽 귀로 들리지 이쪽 귀로 빠져나가는, 그냥 생각이 알아지는 것이 나가는, 또는 자꾸 끌려가는 느낌이 나고 그런 느낌이 그냥 알아지는, 그냥 그것이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끌려 들어가고 안 끌려 들어가고 하는 것은, 그런 느낌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그런 느낌의 내용, 뭐가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끌려 들어간 주체가 없어요. 벌써 나라고 하는 것이 상정되어 있으니까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 것인 거예요. 도란 끌려 들어가지 않는 것이 도가 아니에요. 끌려 들어가면 끌려 들어간다는 것이 알아지는, 이 알아진다는 것이 도예요. 끌려 들어가는 것은 하나의 그냥 내용일 뿐이야.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내용일 뿐이고, 눈 오면 눈 오는 내용일 뿐인 거예요. 자, 그건 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눈이 내리면 뭐가 보인다는 사실, 보인다는 사실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바로 이 보인다라고 하는 이 사실 상태, 사실의 경험 상태, 이게 도예요. 내용은 눈이 뭐 한방 눈이니 뭐 그냥 진눈깨비니라고 하는 것은 전혀 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제가 계속 그런 내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거는 계속 느끼고 있었고. 자,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벌써 잘못된 것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생각 안 하려고 하면 안 했지야 하고 있는 거지. 하려고 해서 일어나야 하는 거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일어났고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될 텐데, 내가 한다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지나서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냥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 그거를 인지가 되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게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게 없었단 말이죠. 자, 도란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심장 박동 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이런 것은 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떨 때는 그렇게 들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불분명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수행에 있어서 분명히 알아진다라고 하는 분명은 뭐가 분명하냐? 알아진다는 사실이에요. 느껴진다는 사실이에요.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분명하다는 거지, 뭐가 보이는 내용은 분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들린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거지, 들리는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하는, 이것은 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수행에 있어서 분명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알미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미라고 하는 그 사실, 그걸 이야기해요. 자, 들리는 내용이 아니라 들린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들리는 내용은 오히려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거기 관심이 없으니까. 내용은 어차피 사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모든 내용은, 들리는 내용 또한 생각한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들리는 내용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전부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은 어디예요? 전부 다 앞에 들은 소리, 본 소리,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 소리, 책에서 본 소리, 어디 유튜브에서 그런 거 들은 소리, 전부 그것에 의해서 내용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이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현재 보이는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생각, 내용. 그것에 대한 생각이라도. 예를 들면 발자국 소리. 발자국 소리인데 사실은 진짜 발자국 소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것도 의복의사 발자국 소리인지 아닌지 또 어떻게 알아요? 네. 어떨 때는요, 자, 이런 데 있으면요,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사람이 그리우면요, 바람 소리가 꼭 차 소리처럼 들려요. 그래서 맨날 요 밖에 창문 열고 차가 오는 거 보면 차는 안 오고 바람 소리일 뿐이야. 자, 그래서 소리의 내용, 차 소리냐, 바람 소리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치 않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생각의 내용은 그렇게 작용돼요. 생각의 내용, 그것뿐만 아니라 보이는 내용, 형상이 뭐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뭐 살결이 곱다, 안 곱다, 이쁘다, 안 이쁘다는 것은 전부 사실과 관계가 없어요.
이건 전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주 자체가 아니에요, 본인 자체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생각의 내용은 그냥 알아주면 그냥 뭐 그냥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 그냥 그 정도일 뿐이고 그 내용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알아줬다 그냥 사라질 뿐이에요. 두 개를 연결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분명한 건 뭐냐? 발자국 소리라는 것이 분명한 게 아니라 들린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이 수행인 거예요. 수행에서는 항상 뭐라고 그래요? 분명한 알미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분명한 알면 알아지는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들리는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보이는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알아진다는 건 들린다는 사실,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 내용, 보이는 내용이 뭐가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도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알아지는 내용이 뭐예요? 자꾸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지거나 또는 생각이 일어나니까 자꾸 생각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 알아지거나 생각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자꾸 관심이 쏠리고 거기다 빠짐이 알아진다고 한다면은 자, 그렇게 빠지고 가는 것은 그냥 일어난 자연현상이에요. 그것은 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함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 알의 사실이 분명하게 경험되고 있는 이게 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다 저같이 이제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알아지는 거는 계속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수행자들이 뭐 더가 특별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건 일상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나는 결국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죠? 아니. 사실은 맨날 내용을 가지고 맞니 틀리니 내용으로 보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을 일어나는 생각으로 가지고 규정하는 게 바로 내용이에요. 보이는 내용이에요.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삶은 더 혼란스럽고 더 뭐라 그럴까 애매모호해지고 답답해지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려면 어떤 자꾸 그렇게 되면 알아진다라고 하는 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그렇게 되건 말건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는 줄 안다라고 하는 그 안다는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죠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나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 들은 소리 경험된 것에 의해서 읽은 그런 데 의해서 생각의 내용이 결정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틀린지 모르니까 알아지면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지 그걸 가지고 보이니까 저것이 뭐다라는 생각이 난다고 해서 뭐다라는 생각하고 요거가 연결시키지 않으면은 그 생각이 알아지면 생각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어떤 내용이냐는 것은 전혀 도에서는 그래서 묻지 않아요. 무슨 생각의 내용이냐 묻지 않아요. 바른 생각의 내용 망상 이런 건 묻지 않아요. 도의 상황이라고 도라고 하는 상태는 그냥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알아짐이라고 하는 오로지 이것만 분명한 게 도인 거예요. 내용에 왈가왈부하지 않고 그래서 내용에는 무심한 거예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 일어나든 뭐 끌린다는 것이 일어나든 거부감이라는 것이 일어나든 어떤 것이 일어나든 그것은 다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이 그럼 뭔가가 느껴진다는 사실 이게 도지 뭐가 느낌이 어떠니 느낌의 내용이 어떠니 느낌의 내용이 뭐 불편하니 안 불편하니 뭐 거부 반응이니 뭐 긍정적인 반응 이런 것은 전혀 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알아짐이 그럼 반복되면 자 그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은 도대체 그런 어떤 생각 자극이라는 것, 생각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는지 분명함으로써 더욱더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아무 변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야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분명한 이해라는 게 이제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경험이 반복이 되면 분명해진다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혜도 자동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지혜란 내용이 아니에요. 들리는 내용의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 보이는 내용의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혜란 보이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어떠한 내용들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이 알아진다면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어떤
항상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지, 항상 하는 것이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여기는 내용이 아니죠. 보이는 내용이 아니고, 들리는 내용이 아니에요. 분명한 이해라고 해서, 이해라는 말을 저는, 그러니까 머리로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자꾸 생각을 하려고 그래서 하는데, 이해는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거예요. 네. 문득, 뭔가, 그러니까, 잘못된 알미였구나. 네. 응?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자각되는,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이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절로 일어나는. 그렇지. 예를 들면은, 어떤 내용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 봐요. 생각의 내용이란 사실이라고 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자각이라면은, 자, 이것을 또 내용이라고 보면 내용이지만 사실 이것은 암기해야 될 내용, 이런 내용들이 아니죠. 정리해야 될 내용도 아니죠. 네. 응? 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용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그런 자각은. 예.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왜, 가령 그런 벌레나 이런 것이 하면은, 왜 짜증이 올라오는가? 사실은, 이런 방해받지 않고, 조용하고 벌레도 없고 하는 그런 성가신계 일체 없는 그런 상태이고 싶은 욕심이 작용됐기 때문에, 그 욕심이 침해받는 거죠. 네. 이것들은. 그러니까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 짜증은 욕심이 있어서, 욕심이 작용돼서 일어난 짜증이에요. 네. 그러니까 벌써 어떤 이 조음이 예를 들어 조용해야 된다, 방해받는 것도 없어야 된다, 날파리도 없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그러고 싶은데, 그렇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 물론, 이제 그래서 어떤 것이 되고 싶다, 어쩌고 싶다라고 하는 모든 전제가 없어요, 삶에서. 네. 응? 삶에서 전제가 없어요. 벌써 수행이라는 것도 벌써 뭔가 예를 들어서 호흡이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알아지면 그 상태가 도달하고 하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무슨 것이 불분명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어떤 의미 있는 이런 경험 없다는 것인 거예요. 네. 자, 경험은 모든 경험이 똑같아요. 깨달음의 경험 또한 특별하다라고 할 게 아니에요. 그것 또한 한순간 알아지는 경험일 뿐, 보인다는 것도 알아지는 경험일 뿐,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의미 있는 경험과 더 의미 없는 경험이라고 굳이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오롯이 돌아 일어나는 그러한 경험 상태, 이것만이 가령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인 상태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깨달음 자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도 깨달음 자각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일어나서 알아진다라고 하는, 역시 알아지는 사실, 이것이 분명한 것일 뿐인 거예요. 깨달음이라 이름하는 내용, 이건 그냥 아무 일이나 사라진 거고,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의미를 두지도 않고 정리하지도 않아요. 그것 또한 거기에 무심해요. 깨달음에조차도 깨달음이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잘못 알았구나. 그것이 아니었네. 어떤 이런 것이 항상 하는 어떤 실체가 아니었네. 라는 것이 일어나도, 자, 이것은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자, 설사 그것이 사실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결론 내는 게 아니라 문득 그것이 분명하다.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경험 또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함이 일어난다는 사실, 알았다는 사실, 그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그 또한, 거기 또한. 이것은, 다른, 생각의 내용과 다르네. 이것은 다른 좀 특별한 거네. 그래서 이것을 붙잡는 순간, 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아지는 내용은 분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바른 생각, 망상 분별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고, 망상과 바른 생각을 분별하고 있으면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닌 거예요.
깨달음과 깨달음 아닌 것을 분별하고 있다면은 이미 도가 아니.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은 알아진다는 사실뿐인 거예요.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깨달음은 내용, 생각은 내용, 보이는 내용, 들리는 내용, 느껴지는 내용, 냄새의 내용, 맛의 내용, 알아지는 내용. 그래서 알아지는 내용 뭐라고 그래요? 아르말이라고 수행에서는 경계하는 거예요. 자, 내용은, 모든 경험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상관없어요. 끌어당기는 내용이든, 밀치는 내용이든, 뭐, 자주 일어나든, 계속 일어나든, 한 번이라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은. 네. 자, 그러함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알아지는 사실이 분명한 이 경험 상태를 도라 이름하는 거고, 이런 경험 상태에서, 가령 뭔가 잘못 알미 있다면, 그것이, 옳지 않구나라는 자각이 일어나겠대요. 네. 근데, 옳지 않구나 자각이 일어나도, 이 또한 옳지 않구나라는 내용은 역시 또 거기에 대해서도 무심한 거예요. 그러면은 적용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자각에 의해서 다음에 얽매임이 없는, 즉 불편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가요. 아무리 끌어다니는 것 같아도, 자꾸 빨리 들은 것 같아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이게 이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화는 항상 내용을 중시해서 경험의 내용을 자꾸 맞니 틀리니 도니 도가 아니니 그래요. 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수행에서는 경험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봐요. 팔정도가 팔정도에서 뭐예요? 팔정도가 온전한 상태를 중도라 그러고 온전한 중도라는 상태, 온전한 팔정도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깨달음과 해탈이 난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팔정도에 봐요. 수행에서 정견, 바른 알미라는 말은 있어도, 뭐가 알아져야 된다는 말은 없죠? 뭐가 알아져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알아지면 내용은 없어요. 그냥 알아진다는 사실. 그래서 수행에서 분명한 알미라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알아진다는 사실, 알미라는 그 사실 그 자체, 요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네. 저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들림이라고 하는 이것이 분명한 것이 도라는 거지, 소리의 내용이 무슨 소리 내용이냐? 그것은 도와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리의 내용에 대해서 분별할 이유가 전혀 없죠. 분명히 확인해야 될 이유도 전혀 없어요. 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치가 분명해지고 자명해지고, 그리고 자명해진 그 어떤 그런 경험이 그 다음에 내가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있으면 다음에는 끄달림이 없는, 불편이 없는, 뭔가 애매모호함이 없는, 찝찝함이 없는 그런 단순 명쾌한 삶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네. 스스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경험 상태가 그냥 그러하는 거야. 그냥. 네. 예, 그 느낌은 똥 만지는 느낌도 그냥 그 똥 냄새 나는 이 느낌 또한 그러하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만 나는 거고, 요 느낌이 항상 어떻게 보면 뽀송뽀송한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느낌이 어떠하든 끈적끈적한, 그냥 콜타랄에 빠진 느낌이든, 똥을 만지는 느낌이든, 꿀을 만지는 느낌이든, 또는 뭐, 고운 모래를 만지는 느낌이든, 흰 눈을 만지는 느낌이든, 어느 하나 좋다 싫다라고 할 수 없는, 그냥 경험되는 그냥 그대로, 그냥 모든 것이 그냥 경험 그대로라고 하는 거지, 좋다 싫다가 아닌 그런 느낌이 돼요. 네.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일 뿐이에요. 네. 수행자들은 그 좋다 싫다 느낌이 이제 그런 도의 삶을 사라질 때 느껴지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그러니까 그 뒤에 그런 어떻게 되는지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또 이래요. 자, 그러면
좋은 느낌이라고 되는, 자꾸 요 느낌은 좋더라 끌리는, 그 느낌이 끌리는, 또는 그 느낌을 추구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바라는 것 같은 이런 상태가 자꾸 일어난다면은 그것 또한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알미라고 하는 그냥 그 상태. 요것은 요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그런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막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좋다라는 생각이라면 또는 좋다라는 느낌이라면 그 느낌이라면 그대로.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한 가지는 좋다라는 생각이 일어나지만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른다라는 이해가 기본적인 바탕이 돼 있죠. 경험을 통해서. 단지 그것이 그러한 이해가 바탕이 돼 있는, 그런데 그런 이해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수행에 있을 때는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좋다는 것이 뭐냐? 라는 것부터. 좋다는 것이 실체냐? 절대적으로 좋음이 있는 거냐? 라는 이 이야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좋다 싫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나도 좋다라는 느낌이 들어도 실제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는 거구나. 그 이해가 되면은 이제 좋다는 느낌이 나도 그냥 그 느낌이, 좋다는 느낌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대로 그렇게 작용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렇게 뭔가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알아짐이란 사실, 요 내용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작용되는구나. 꼭 그렇게 비 오고 바람 부는 거와 그것이 알아지는 거와 그것이 경험되는 거와 똑같이 내 몸이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바뀌다, 이런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경험 상태를 도라이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음과 싫음이 안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 일어나지만은 그것이 실제 좋음인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 할 것도 아니고 안 일어나야 된다고 할 것도 아닌, 일어나면 일어난 일을 그냥 알아질 뿐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일어난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 그건 알 수 없는,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경험 상태, 그러한 이해 상태, 이것이 도라이로 말하는 것인 거예요. 알 것 같습니다. 예. 자, 어떻게 할까요? 또 그러면 혹시 또 다른 데 대해서 궁금한 건 또 있어요? 자명하다는 느낌이 이렇게 자명하다는 느낌이 온다고 하셨는데 그 또한 착각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자기가 소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 사람이 착각을 하는지 그 사람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는 자명하다고 착각을 해도 착각할 수도 있어요. 착각할 수도 있어요. 자, 자명하다는 것이 정말 이 순간 자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의심이 없고, 의심이 일어나지 않고, 또 이거냐 저거냐 라고 그렇게 머릿속으로 분석하고 따지고 함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가령 따지는 것은 있죠. 가령 여기서 이게 10cm일까 20cm일까 라고 하는 이런 것은 그렇게 그냥 작용되는 것으로서 그냥 자연현상처럼 그냥 알아질 뿐이에요. 그렇게 작용되는 것일 뿐이에요. 자, 그것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 도에 맞니 안 맞니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자명하다라고 표현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자명해라고 인식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매찰나 경험되는 그대로일 뿐으로 대책임질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서 또 도였니 아니었니 깨어있었니 못 깨어있었니 그래야 됐는데 또 그러지 못했느니 또 그랬느니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대책임질이 없어요. 매 순간 그냥 일어나는 것이 경험되는 그대로일 뿐인 그런 삶이에요. 이게 자명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명하지 못하면 항상 대책임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탈리했어야 되나? 깨지 못했나? 어쨌나? 응? 또 망상을 했네? 어쨌네? 응? 또 느낌에 끌려갔네? 어쨌네? 또 생각에 빠졌네? 어쨌나? 맨날 이미 지나가는 건데, 사실도 아닌데, 맨날 이거 대책임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자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명함은 지금 이 순간 뭐가 일어남이 그냥 알아지고 그 내용에서 올라가지 않고 지나가서 이것을 다시 잘했니 못했니 내용이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내용이 이랬니 저랬니 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뒷꼬리도 없는 대책임질도 없는 매 순간이 그러한 상태가 바로 자명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자명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명하지 못하면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매 순간 뭔가 좀 뭐라 그럴까 애매모호하고 우물쭈물 되어지고 그러니까 뭔가 흔쾌하지 못하고 찝찝하고 그리고 맨날 후회 자체 또 앞날 돼서 이럴까 저럴까 맨날 계획 세우고 이래야 저럴까 이러고 있는 그게 항상 지금 이 순간이 뭔가 찝찝하고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 상태. 자, 이런 것이 자명함이 아닌 거예요. 그럼 맨날 의문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새로운 의문이 일어나고 누군가 들으면 그렇게 해결되는 것 같아도 또 조금 있으면 또 일어나고 온통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네.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제가 그동안 이렇게 다녔던 이런 수행 단체들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다니다가 두 번째 다른 분을 만나면 처음 분은 또 좀 뭔가 아니었던 것 같고, 또 선생님을 뵈면 이 전 사람은 또 뭔가 부족했던 것 같고 이런 생각이 계속 든단 말이죠. 수행자들이 어떻게 스승을 찾아야 되는가, 어떻게 제대로 된 스승을 찾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스승이나 누구의 말이나 상관없이 그냥 일단 내가 자명해서 그런 의심이 안 들고 하면 전혀 상관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래요. 도대체 스승이 바른 스승인지 아닌지 맞는 말을 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알 수 없죠? 네. 네. 이치가 분명해야 가령 바른 선생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 그 선생을 만나고 할 필요도 없죠. 그 선생을 찾아갈 필요도 없죠. 그 선생이 바른지 아닌지를 안다면은 이미 그 선생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술 한잔 합시다. 이런 만남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또는 어떤 기회가 돼서 만남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굳이 내가 뭔가를 배우겠다라고 하는 이런 만남은 있을 이유가 없지요. 네. 그럼 그 선생님이 옳은지 아닌지를 안다면 이미 그러면 그것은 모든 것이 이치에 이 우주 만물 만상의 이치에 우주 만물 만상이 왜 이렇게 작용되는지 왜 이런 현상인지 그럼 왜 괴로움이 일어나고 왜 괴로움이 없어지는지 왜 태어남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고 왜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게 있는지 이런 것이 뭔지 라고 하는데 분명히 해야 그런데 대한 의심이 조금 더 없어야 또는 그것에 대해서 이치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의심이 전혀 없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 대화가 하게 되면 대화로서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설명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누군가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배우러 간다 이런 것은 있을 필요가 없겠죠. 만나게 되면 만나는 거고 예를 들면은 서로 그런 이치가 안다고 한다면 좋은 지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나서 절국죠. 만나서 뭐 술을 먹든 차를 마시든 대화를 한다는 것이. 그래서 뭐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내가 모르니 배우러 간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성경이 바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데 가령 바른 성생을 찾아간다 또는 이 성생은 바르지 않으니까 저 성생을 찾아야겠다. 이것은 전부 사실은 모르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성생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즉 판단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자가 선생을 선택한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것은 이미 수행자가 아니에요. 수행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백날 수행해봤자 그 선생을 만나봤자 이치가 분명히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자는 배우는 사람, 수행자는, 공부인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막다라고 해서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맞는지 틀린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이래야만 이치가 분명한 깨달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 인연 되는 대로 자,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만나게 되면 그런데 굳이 그 사람을 고집한다든가 굳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알 수 없는 그냥 생각의 내용 같은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다 서서히 자, 내 말만 들어 그냥 내 본문을 듣기만 해 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스승이라면은 그 스승은 전혀 그런 이치를 모르는 깨달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도가 무엇인지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말이죠. 그래서 이치를 아는 사람은 내 말만 들어 내 본문만 들으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말을 믿어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셨나요? 내 스승이다 라고 하는 사람의 말도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 그러니까 부처님 밑에 제자들은 다 부처님을 스승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도 그 제자들한테는 그냥 내 말도 곧이곧대로 무조건 믿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도 들리면 들리는 대로 내용이 맞다 틀리다라고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다 라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는 것은 몰라 제자들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지 그냥 그런 소리 들리는 것이지 맞는지 틀리는지를 모른다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부처님 또한 깔라마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내 말을 믿어 내 말을 듣기만 하면 다 깨어날 수 있으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런 깨달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치가 분명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또한 내 말만 들으라고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자, 내 말 또한 무조건 그냥 믿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잖아 라는 거예요. 알 수 없잖냐. 그러니까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수밖에 없어. 그 내용을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어. 자, 이러한 경험 상태라면은 과연 어떠한 사람 일상생활에서 저 무지렁이 저 무식한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고 저 바람 소리에서도 기와장 깨지는 소리에서도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서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험 상태가 어떠냐 중도라 이름하는 그런 상태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부처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나 죽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 자등명 법등명 즉 도라고 하는 그런 상태이면 하면은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는 거지. 부처인 내가 너를 깨닫게 해주거나 해탈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 죽어도 상관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령 나 아니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스승이라면은 그런 선생이라고 한다면 그런 수행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치도 모르는 깨달음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깨달은 거 해탈에 어떻게 이르는지도 모르는 그런 수행 지도자고 그런 스승뿐인 거예요. 즉 뭐예요? 사입이 지도자고 사입이 스승뿐인 거예요. 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선생을 결정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냥 인연되는 대로, 자, 들리는 대로, 어떤 기회가 일어나서 만남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어떤 마음이 일어나서 그런 기회가 되어지면 되어지는 대로, 자, 이렇게 사실은 내가 오기로 결정해서 왔어요. 그런 마음이 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을 뿐인 거예요.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우보거사 말을 믿고 안 믿고 그 내용이 맞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들리면 들리는 대로라고 하는 알 수 없다라고 내용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그냥 들리는 그대로일 뿐 정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는 것도 아니에요. 부정한 것도 아니에요. 또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규정하거나 이렇지도 않은 그냥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일 뿐이 바로 그러한 경험 상태여야만 되는 것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예. 그 점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뭐 또 이제 뭔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지 조금 알 것 같아서 네, 실습을 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8시 8시에 그동안의 경험을 또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또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있다면은 또 실제로 경험 상태가 어떻더라라는 것이 있다면은 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좋아요. 감사합니다.